하이 친구들. 안녕. 휴일 잘 보내고 왔어? 되게 긴 연휴였어가지고 푹 쉬고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치? 그동안 당연히 공부는 안 했겠지? 쌤은 크리스마스 동안 진짜 집콕만 했던 것 같아요. 꼭 그래야 하기도 했고, 그치? 그래서 집에서 막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먹고 막 집에서 호떡도 만들어 먹고 막 그랬어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쌤은 원래 항상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연말이 되면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놀았어요. 밖에 나가서 막뭐 술도 마시고 재밌는 데도 놀러 가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랑 있게 됐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게 됐지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너무 재밌더라고. 사실 우리 가족끼리 뭔가, 나는 친구들이랑 놀기 바빴으니까 가족끼리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가족끼리 그냥 진짜 엄마랑도 막 이렇게 파티하고 막 집에다가 반짝이 커튼 달아서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같이 하면서 되게 즐거워 하시는 거야. 집 안에만 있는데도 막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가족끼리도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정말로 말 그대로 그 따뜻한, 왜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미국의 집에 생각하면서 되게 막 반짝반짝하고 음식이 막 차려져 있고 서로 막 hi, oh, it's so happy Christmas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요 느낌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정말 좋지만 가족끼리랑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많이 이때가 지나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 이제 다시 해봐야 되겠죠? 너희가 숙제 먼저 해온 거 검사하고 채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도 좀 나가볼게. 페이지는 얘들아 25쪽 피면 되겠네요. 여기부터 풀어왔지? 자, 빨간 펜 드시고요. 채점 먼저 할게요. A번에 1번은 might, 그 다음에 2번은요 can't, 3번에는 may, 4번에는 couldn't. 지난 시간에 조동사 기억나지?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요. C번 먼저 가봅시다. C번도 역시나 판단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틀리면 고치는 거. C번에 1번은 can live 아니고 be able to live 이렇게 써야 되지. can의 의미를 살리고 싶으면 be able to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can을 그냥 삭제해서 live 요것만 써줘도 되겠지. 자, 2번에요. Ella can hold. 이게 무슨 말이야? 조동사 뒤엔 당연히 동사원형 hold 이렇게만 쓸게요. 3번에요. He might not be back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이거 might not be back 쓰면 되지. 조동사의 부정은 바로 뒤에 쓴다. 그래서 요거는 고칠 필요 없어요. 4번에도 이거는 요거 설명하면서 쌤이 조동사와 조동사는 딱 붙여 쓸 수 없다, 바로 이어서 쓸 수 없다 이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will can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will be able to, can을 be able to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will이나 can 하나만 써주면 되지. will sign up 혹은 can sign up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쓰던지. 이해되지? 좋아요. 이렇게 해보면 되고, D번에 1번은요. May was so surprised that her son was able to memorize 이렇게. 그 다음에 D번에 2번은 He can't. 있을 리가 없어. can't 쓴다 그랬죠? Be at home early. 3번에 I may 혹은 might 써도 돼요. have typed 이렇게. 그래서 might have pp 이렇게 쓰면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추측 나타내는 걸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보자. 뒤에 넘겨서 27쪽 가볼까요? 27쪽에 A번에 1번은 wouldn't, will의 과거형 would, 하지만 추측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2번에 would, 3번에 would, 4번에 would, 5번에도 would. would 아니라 will. 5번에는 will be able to 이렇게 해야죠. 왜냐면 앞뒤 맥락상 부정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will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B번 가봅시다. will, would, shall 중에서 1, 2와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아, 요거 줄 중에서 두 개랑 두 개의 의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걸 쓰라는 거네. 1번, John promised he would take his son to Paris this summer. 이렇게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미래를 나타내줄 때도 would 쓸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he would learn every morning. 이렇게 하곤 했어요 라고 해서 두 번째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지. 뭐랑 같은 뜻이라 그랬어? used to. 그렇지. 이 뒤에 동사원형. 그 다음에 B번은요, B번에 2번은 will 쓰면 되죠? 1번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 2번에는 will you 해서 요청하는 거. 요청할 때 will. 3번에요, shall이나 will을 다 쓸 수 있죠. shall we, will we 둘 다 되지. 뭐뭐 할래? 요청할 때. 그 다음에 2번에 shall, will 다 쓸 수 있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말하는 사람의 의지, 뭐뭐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will,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일 혹은 의지 나타내는 거 둘 다 쓸 수 있지. 그래서 3번은 shall이랑 will 둘 다 공통으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번 가보자. C번에 will, would, shall 적절하게 써보래요. 나는 내릴 것이다 했어. 그러면 그렇지,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I will get off the train 이렇게 쓰면 되지. 2번 every Sunday afternoon 매주 일요일 오후에 하곤 했대요. 이거 쓰는 거 우리 would밖에 없지. would clean her house. 3번 갑시다. 3번에 마실 것 좀 가져다 줄까? 가져다 줄까? 라고 할 때는 제안이죠. 이거 제안. 제안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shall 이었지. Shall we dance? 기억나죠? Shall I bring? 내가 가져다 줄까니까 I를 주어로 써야 되겠죠. Bring you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4번에는요. She would not tell me what happened last night. 5번에 돌봐주시겠어요? Will you? 혹은 would you? would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죠. You look after가 돌보다 이런 뜻인 거 알지? My goldfish. 금붕어 좀 돌봐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제안이나 요청을 나타낼 때 will이나 would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뭐였냐면 can과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까지 정리 한번 해봤고, 오늘 배울 거는 have, must와 have to 그리고 need예요. must와 have to는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돼 있지. 왜 그럴까? 아, 그렇지. 같은 의미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어. 사실 우리 모르는 건 아닌데 한번 정리하는 거지. must의 의미 모르진 않죠, 너희?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must랑 have to 둘 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have to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must와 have to를 바꿔 쓸 때 부정을 나타낼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부정을 나타낼 때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두 가지의 그 조동사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자. 뭐 해야 한다는 의미 바로 있죠. 그래서 강한 필요나 의무 되게 강해요. must는. 그래서 꼭 반드시 예를 들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 이럴 때 must를 쓰는 거고요. have to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veryone must be back by 6 p.m. for dinner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6시까지 뭐 저녁을 위해 돌아올 필요가 있다. 돌아올 필요가 있다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를 has to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요거 밑줄 한번 칩시다. 과거의 필요. 과거 동그라미 한번 해보고,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had to.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그렇지. will have to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조동사와 조동사를 연달아 이어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같이 쓰고 싶으면 will 같은 거 그럴 때 우리는 have to를 써가지고 나타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뭐 be able to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보세요. Yesterday 우리는요 we had to wait 2 hours to speak to a doctor.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Yesterday이기 때문에 had to로 시제와 조동사의 의미까지 나타내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 change your password every 90 days 라고 했을 때 매 90일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미래 시제와 조동사까지 같이 나타내준 시제가 되겠네요. 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must랑 have to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제 조동사로 너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must예요. have to 말고 must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어. 그치? 그래서 must와 have to가 같이 쓰이는 의미는 해야 한다인 거고 must가 혼자 틀림없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How could you be so rude to Amanda? 너 어떻게 아만다한테 그렇게 rude, 무례할 수가 있니? She must be very upset. 그치, 그녀는 진짜 틀림없이 화가 났을 거야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must와 have to는 공통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치? 그렇지만 must는 혼자서 뭐뭐 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거. have to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없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한 추측, 방금 말했던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부정형은 무슨 말이겠어? 뭐뭐 일리가 없다 이거지. 우리 사실 이거 배웠잖아. 뭐뭐 일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거. 그렇죠. cannot, can't, 뭐뭐 일리가 없다입니다. 이것도 밑줄 한번 써놓을게요. 쳐놓을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보면 It's only 6 in the morning. 6시밖에 안 됐어. They cannot be in the office. 그들은 그 사무실에 아마 없을 거야. 있을 리가 없어. 그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들은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must가 강한 추측이나 확신을 나타낼 때 그것의 부정형은 can't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must have pp 나와 있거든. 요것도 밑줄 한번 쳐볼까? 요거는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야.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야. must를 그냥 쓰면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조동사 have pp 이렇게 완료 시제가 쓰였잖아. 이럴 때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 예를 들면 My cup is broken. 내 컵이 부셔졌어. Someone must have dropped it. 누군가 그것을 떨어뜨렸었음에 틀림없어 요거지. 왜냐면 지금 깨져 있는 것보다 더 과거에 떨어뜨렸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앞뒤 시제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ust만 쓰면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must have pp 이렇게 쓰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오케이? 자, 이거가 나온 김에 쌤이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밑에다가 여기 밑에 쓰면 되겠다. 조동사랑 have pp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 방금 봤던 must, have, pp 이렇게 쓰면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have pp 시제가 들어간다 하면 얘는 과거 시제에 관한 거라고 보면 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could have pp도 있어. could라는 조동사도 우리 배웠잖아. could have pp 요것도 추측의 의미가 있었잖아. could도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의미가 있었어. 그래서 could have pp라고 하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걸로 그렇지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t have pp 하면은 can't의 의미를 살려서 이었을 리가 없다 이거야. must have pp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may라는 조동사도 쓸 수 있는데 may have pp 요르면 얘는 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might have pp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했을지도 모른다야. 근데 may보다 추측이 더 약해야 돼. 아마 그렇게 했을걸? may보다 약한 추측이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요렇게 쓰면 우리가 should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지. 근데 이거를 과거로 보냈을 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 유감 했어야 되는데 나 안 했어. 약간 요런 식으로 쓰는 거야. 예를 들면 I should have lost my weight. 나는 살을 좀 빼야만 했는데 요런 식으로. 근데 나는 지금 못 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need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조동사 have pp는 요 정도 보고 갑시다. 그래서 요거가 이 must have pp랑 같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must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must에는 의무의 의미와 추측의 의미가 있다. 의무일 때는 have to랑 같이 쓸 수 있고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추측을 나타낼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must만 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grammar에 있는 거 잠깐 볼래요? more grammar 한번 보면은 자, 그 다음에 more grammar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이 must와 have to를 얘기해 줄 때 처음에 부정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이 얘기했었잖아. 그거를 여기 밑에서 한번 봐보자. 일단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점부터 보세요. must의 부정형은요, have to의 부정형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봐봐. 우리 아까 must not은 무슨 뜻이라 했어? 이거는 그치,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 말 그대로 의무의 의미를 가진 must의 부정인 거야. 그런데 have to를 부정할 때는요, 우리 don't 라는 조동사를 써서 don't have to 이렇게 쓰거든? 요거 무슨 뜻이게? 요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쓰여. 오케이? 그래서 얘는 굳이 불필요한 말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must와 have to를 비교를 하자면 각각의 공통된 의미도 있지만 각각의 가지는 의미도 있다. 부정일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아주 괜찮지?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의무를 나타내는 must와 have to에는요, 대부분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근데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한 규칙 등에는요, have to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대요. 근데 요거는 되게 뉘앙스의 차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쓴다고 해도 어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have to와 must를 비교해서 한번 표로 만들어 봅시다. 자, must와 have to야. 두 가지 다 공통된 의미로는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두 개를
나누어서 봤을 때 must만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그렇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요 의미만 must가 혼자 가지고 있고 얘네를 부정했을 때요. must not이라고 하면 그렇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have to의 부정이 don't have to니까 어머 글씨가 왜 이럴까 얘들아. 요거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그래서 must와 have to는 뭐 중복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따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must와 have to를 배워봤고 그 다음에는 need를 한번 볼게요. need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동사로 쓰여요. need가 그냥 동사로도 쓰이지만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냥 일반 동사 필요하다라는 동사와는 별개인 거야. 그래서 조동사 need에는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사용이 된대요. 보세요. I have an umbrella. 나는 우산이 있어. You need not worry about getting wet. 너는 젖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주로 부정문에만 쓰이고요. Need I talk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내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문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일반 동사 need 필요하다랑 구분을 하면 되고 요 밑에 need to라고 해서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동사를 쓰고 싶을 땐 주로 need to 이렇게 쓰면 돼. 평서문에서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동사들을 좀 배워봤어.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must, have to, need까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배웠던 must have pp, could have pp, cannot have pp, may나 might have pp, should have pp까지 너희가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조동사 여러 가지를 좀 배워봤는데 너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들만 모아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 추측이 얼마나 강하냐 혹은 얼마나 약하냐 추측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조동사들을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추측의 정도가 강한 거, 여기가 약한 거.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거의 뭐 모르는 거예요. 100%로 가면 반드시 꼭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0%에 가까운 게 거의 might. 그치? 그래서 여기 might have pp 하면 may보다도 약한, 아마 그럴걸? 거의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예 0%는 아니고 뭐 한 10%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may예요. 우리 지난 시간 조동사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추측을 나타낼 때 그 추측의 강도가 약해진다 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그래서 can이 나오고 그것보다 약한 추측이 could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can 정도가 한 40% 정도의 추측. 그 다음에 should요. 그 다음에가 would. 이거 너무 멀리 썼다 얘들아. 좀 붙여서 쓸게요. may, could, can. 그 다음에가 should. 거의 60% 정도의. 그 다음에 ought 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 써둡시다. 그 다음에 would. 여기를 길게 써야겠다. sorry. ought 정도가 되면 70% 정도 되는 거고 would, will, 그 다음에가 must. 여기가 100%인 거.
그래서 should 정도 되면 거의 뭐 70%, 60% 정도의 확률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will이나 would 같은 것도 확신의 정도, 추측의 정도가 좀 높다는 것도 너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쵸? 아니,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측 나타내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됐나요? 좋아. 그래서 뒤에 연습을 좀 해보고 갈까봐요. 요거 해봅시다. B번. must와 must not과 need not을 구분을 한번 해보고 봅시다. 잘 풀고 왔지? 잠깐 멈추고 풀어야 돼.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If you tell my secret, 네가 내 비밀을 이야기하면 너는 내가 너한테 내 비밀을 이야기하면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야, 그러면 너는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거지. 금지를 나타내야 되지. 절대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must not을 써야 되겠네요. 여기 don't have to 쓰면 안 되겠지. 너는 말할 필요가 없어. 여기 아니라 말하면 안 돼. 내가 비밀 말해줄 테니까. 요거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We don't have enough time.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 우리는 서둘러야만 해. 그 버스를 잡기 위해서. 서둘러야만 해. 니까 must. 의무 나타내는 거네요. 3번. I'm not going to school tomorrow. 나 내일 학교 안 가. So, 나는 get up as early as usual. usual은 평소의 이런 뜻이니까 평소만큼 빨리 일어날 필요가 없어. 일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지?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I need not. 이렇게. need는 부정일 때 씁니다. 4번이요. I heard that. 나는 들었어. Your exams are next week. 너 다음 주 시험이라며? 너는 studying very hard now.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꼭 해야 돼. 라고 해야 되니까 must. 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must라는 조동사를 써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need, must, have to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방금 우리 그 조동사 표에서 했었던 should랑 ought to예요. 그래서 should랑 ought to 같은 것들은 첫 번째로 의무나 충고의 의미를 갖고 있어. should는 우리 알다시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고요. ought to랑 똑같아요. 근데 ought는 사실 요즘 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그런 조동사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ought to의 부정형이라고 하면 ought not to 이렇게 쓰면 되고요. should는 should not 동사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우리 아까 했었지? 무슨 뜻이라고 했었어? 그치, should가 해야 한다인데, 그치, should가 해야 한다인데 얘를 과거로 보냈을 때 뭐뭐 했어야 했는데 나는 안 했어 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ould have pp의 부정이에요. not만 들어간 거. 그럼 무슨 뜻이겠어? 하지 말 걸 그랬다. 괜히 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한 일에 대한 유감 이렇게 의미 차이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ought to랑 should는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고 하나 밑에 내려가 보면 근거가 있는 추측, 아까 우리 추측의 조동사 쭉 이렇게 배웠잖아. 거기 한 50% 정도의 should가 있었어.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하는 추측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uld나 may, might보다 확신의 정도가 강하지만 must보다 약하다. 그치? must 거의 여기 있었고 could, may, might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확신으로 쓸 때 should를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should의 특별용법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별표 하세요. 별표. should가 조금 특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demand, suggest, recommend, insist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demand는 요구하다라는 뜻이야. suggest 제안하다. recommend는 뭐 권유하다. insist 주장하다. 등등 요구나 제안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주로
대절이 목적으로 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야. demand, 뭐 I demanded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 나는 주어 동사 하는 것을 제안해요, 요구해요 라는 말이 돼. 이때 that이라는 절이 주로 목적어 자리에 많이 와. 그쵸? 많이 오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뭐를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 예를 들면 나는 그녀가 떠나야 한다고 주장해요, 요구해요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 요걸 당위성이라고 해요. 이런 걸 나타낼 때 대절의 동사에 should를 쓰고요. 해야 한다를 나타내야 하니까 여기에 should를 써줘. 근데 이거는 생략이 될 수 있어. 그럼 여기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 동사? 그치, 동사 원형이 되겠지. 왜냐면 should가 있었으니까. 돼요? 그래서 의미상 대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면 앞에 시제와 상관없이 요 대절 안에 동사는 동사 원형이 되어야 한다 요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여기 보세요. 6번. I insist that 나는 주장합니다. that he receive praise for his good behavior. 그러니까 그의 좋은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고 이런 뜻이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라는 뜻이 돼. 근데 요때 이 should는 생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이지만 당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대절 안에 동사는 동사의 원형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법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알겠지? 그런데 밑에 보세요. 대절이 단순한 사실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냥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할 때는 should를 쓰지 않아요. 그냥 동사를 주어의 수와 시제에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I insisted that 나는 주장을 했어요. that I had been at the masked ball. 나는 그 masked ball이라는 거에 거기에 있었다고. 그냥 있었다는 것은 사실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었다는 게 주장하는 것보다 옛날이니까 had pp 과거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문장에서 동사가 insist, suggest, demand, recommend 같은 요구나 주장, 제안, 명령 같은 것을 나타낼 때 그 뒤에 나오는 절 안에서, 목적어절 안에서 당위성을 나타내면요, 대절의 동사 should, 대절의 동사에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이 내용이었고, 하지만 대절이 단순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should 쓰지 않고요, 동사의 수와 시제에 맞춰서 씁니다. 이해됩니까? 네, 요거 밑에 정리 한번 해보자. 주어가 동사가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일 때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옵니다. 이럴 때 얘가 뭐를 나타내면 당위성을 나타내면 대절 안에 주어 써주고요. should는 생략할 수 있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단순한 사실이야. 그러면 그냥 대절 써주고 주어, 동사, 시제 맞춰서 써주면 된다. 이해돼요? 요렇게 정리해주면 돼.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 should까지 좀 봤는데 요 마지막 게 진짜 오늘의 거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잘 정리해두고 너희 그 공책 정리, 노트 정리 잘하고 있지? 반드시 잘 해놔야 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연습 좀 해볼까 봐요.
A번 한번 금세 풀어보고 옵시다.